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이웃집 아저씨가 목욕하다가 쓰러지셨어요. 72이신데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목욕탕 문 열고 나오시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부인께서 바로 발견하셔서 큰일은 면했지만요. 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욕 후에 찬 공기 맞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60 넘으시면요. 이 말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목욕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뉴스 보시면 이런 사고 정말 많이 나옵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하던 70대 할아버지, 의식 잃고 쓰러져 목욕 후 어지럼증. 호소하다 응급실행 이런 기사들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일인데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욕 후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왜 60 넘으시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지를 말이죠.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 목숨 하나는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목욕하시고 나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욕실 문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요. 아니면 눈앞이 하얘지면서 잠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여름에 시원하게 목욕하고 나왔는데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목욕을 너무 오래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거예요. 병원 선생님들 말씀이요. 겨울철에 응급실로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서요. 목욕 후에 체온 변화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히 60 넘으신 분들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요. 피부 가까이에 있는 혈관, 그러니까 핏줄들이 확 넓어집니다. 마치 도로가 넓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다, 몸이 풀린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때 심장도 편안하게 천천히 뛰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실 문 열고 나가면서 찬바람이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갑자기 꽉 조여집니다. 넓었던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마치 좁은 길로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처럼요. 그러면 심장이 깜짝 놀라서 세게 뛰기 시작해요. 쿵쾅쿵쾅 하고 말이죠. 젊을 때는요. 우리 몸이 이런 변화에 금방 적응을 합니다. 혈관도 탄력이 있어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게 자유로워요. 마치 고무줄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 혈관들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고무줄이 오래되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60 넘으시면요. 혈관이 갑자기 변화하는 온도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넓어지고 좁아지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서 찬 데로 갑자기 나오면 우리 몸이 당황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당황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요.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로 가는 피가 잠깐 줄어들거든요. 혈관이 조여지면서 피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산소를 충분히 못 받아서 어지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갑자기 놀라서 빨리 뛰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요. 숨쉬기가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서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런 상태에서 심한 경우에는요.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장마비하고 뇌졸중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75살 되신 할머니인데요. 겨울에 목욕탕 가셨다가 탈의실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따뜻한 물에서 나와서 옷 갈아입으려고 하시는데 탈의실이 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분들이 빨리 발견해서 살아나셨지만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말씀이요. 목욕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나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목욕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목욕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요. 목욕 후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요. 목욕하시고 나와서 바로 찬물로 세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찬물로 세수하면 시원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면요. 얼굴 쪽에 있는 혈관들이 갑자기 확 조여져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목욕탕에서 찬물로 세수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요. 목욕하고 나와서 창문을 활짝 여시면 안 됩니다. 목욕탕이 답답해서 바람 좀 쐬어야지 하시면서 창문 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따뜻한 욕실에서 갑자기 찬 바람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속 혈관들이 순식간에 조여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30에서 40 정도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평소에 혈압이 130이신 분이 갑자기 170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치예요. 세 번째로요. 목욕하고 나와서 바로 소파에 앉거나 침대에 누우시면 안 됩니다. 목욕하고 나니까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 하시면서 바로 눕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우리 몸은 목욕하고 나면 혈압이 낮아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앉거나 누우면요. 뇌로 가는 피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일어나려고 할 때 더 위험해요. 갑자기 일어나면 머리로 가는 피가 확 줄면서 쓰러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요. 목욕하고 나와서 물기를 안 닦고 그냥 방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마르겠지 하시면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몸에 남은 물이 마르면서 체온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머리카락에 물이 남아 있으면요. 머리가 정말 빨리 식어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요. 노인분들은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폐렴은 노인분들한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다섯 번째로요. 목욕하고 나와서 바로 밥 드시거나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목욕하고 나니까 시원한 맥주 한 잔 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목욕 후에는 우리 몸의 피가 피부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피가 위장 쪽으로 또 몰립니다. 그러면 심장이 피를 두 군데로 보내야 하니까 부담이 커져요. 특히 술을 드시면요. 혈압이 더 떨어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목욕 후 찬물 세수 금지. 둘, 목욕 후 창문 열고 찬바람 쐬기 금지. 셋, 목욕 후 바로 눕거나 앉기 금지. 넷, 목욕 후 물기 안 닦고 나가기 금지. 다섯, 목욕 후 바로 식사나 음주 금지.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럼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드려야겠죠?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첫 번째로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요. 덥다 싶으면 몸에서 땀이 나서 식혀주고요. 춥다 싶으면 몸이 떨면서 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런 반응이 느려져요. 마치 에어컨 조절기가 고장난 것처럼요. 두 번째로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젊을 때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요. 넓어졌다 좁아졌다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 혈관들이 딱딱해져요. 오래된 호스처럼요. 그래서 갑자기 변화가 오면 적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심장의 힘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 심장은 힘이 세서요. 갑자기 무리가 와도 금방 회복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심장도 지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나이 들면 예전만큼 못 뛰는 것처럼요. 네 번째로요. 우리 몸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는요. 아, 지금 너무 덥다, 지금 너무 춥다 이걸 금방 느껴요. 그런데 나이 들면요. 이런 감각이 느려져서요. 너무 뜨거워도 잘 못 느끼고요. 너무 추워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지금은 위험해진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혈압약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당뇨병 있으신 분? 심장병으로 약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요. 이런 약들은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조절하는 약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욕하면 우리 몸의 혈압이 원래 낮아져요. 거기다가 약까지 먹으면요.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지럽고 쓰러지기 쉬워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약 드시고 바로 목욕하셨대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괜찮아지셨지만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약을 드신다면요. 약 먹고 바로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목욕하실 때도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가족분들이 집에 계실 때 하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욕해야 안전한 거예요? 이 질문 맞죠? 자, 이제부터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로요. 목욕하시기 전에 욕실을 미리 데우세요. 목욕하기 5분 전에요.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에 김을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욕실이 따뜻해져요. 그래야 목욕하실 때 실내 온도하고 욕실 온도 차이가 적어지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겨울에는 특히요. 욕실이 너무 추워요. 실내는 따뜻한데 욕실은 얼음장 같잖아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벌써 몸이 놀라요. 그러니까 미리 욕실을 데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요. 물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적당한 온도가 얼마냐면요. 38도에서 40도 정도예요. 이게 딱 좋은 온도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뜨거운 물에 있어야 시원한데 하시면서 45도, 50도까지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물은 심장한테 부담을 많이 줘요. 심장이 막 빨리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따뜻한 정도가 제일 좋아요. 물 온도 확인하는 방법은요. 손목 안쪽을 물에 데봐서 따뜻한 해 정도면 딱 좋아요. 뜨겁다 싶으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세 번째로요. 목욕 시간을 짧게 하세요. 15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요. 혈압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일어날 때 어지러워지기 쉬워요. 이상적인 목욕 시간은요. 10분에서 15분 정도예요. 욕조에 담그시는 거 말고 샤워하시는 거면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짧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 씻는 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피부도 건조해지고요. 몸에도 무리가 와요. 네 번째로요. 목욕하다가 나올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욕조에서 갑자기 확 일어나시면 안 돼요. 올바른 방법은요. 먼저 욕조 안에 앉아 계시다가요. 손으로 욕조 가장자리를 잡으시고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욕조 안에서 10초 정도 그냥 서 계세요. 숨을 천천히 쉬시면서요. 그러면 우리 심장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하고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욕조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워지기 쉽거든요. 다섯 번째로요. 욕실에서 나올 때는 몸을 완전히 닦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으시고요.
특히 머리를 잘 닦으세요. 머리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체온이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욕실 문 열기 전에요. 욕실 안에서 옷을 다 입으세요. 적어도 속옷하고 웃옷은 입으시고 나가세요. 그래야 찬 공기를 갑자기 맞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욕 가운 하나만 걸치고 나오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욕실 안에서 옷을 다 입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6번째로요. 욕실 문은 천천히 여세요. 확 여시면 찬 공기가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문을 조금만 열어서 공기를 천천히 섞이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나가시는 거예요. 7번째로요. 목욕하고 나오신 다음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생강차가 좋고요. 대추차도 좋아요. 보리차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따뜻한 걸 마시면요. 몸 안쪽부터 천천히 데워져요. 그러면 혈관도 안정이 돼요. 찬물이나 찬 음료는 절대 안 돼요. 목욕 후에 시원하게 냉장고에 있는 물 한 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갑자기 조여들어요. 8번째로요. 목욕 후에 30분 정도는 푹 쉬세요. 바로 밖에 나가시거나 일하시면 안 돼요. 소파에 편하게 앉으셔서요. 따뜻한 차 드시면서 텔레비전 보시거나 책 읽으세요. 그러면서 몸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만 지키시면요. 목욕이 훨씬 안전해져요. 어렵지 않죠? 그냥 천천히 하시고요. 급하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겨울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겨울에는 목욕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실내하고 욕실 온도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어떨 때는 20도 이상 차이 나요. 거실은 따뜻한데 욕실은 추운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고 나서 욕실은 따뜻한데 밖은 추운 거죠. 이런 온도 변화가 우리 몸을 정말 힘들게 해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욕실 문을 꼭 닫고 목욕하세요. 문 열어놓고 하시면 찬 공기가 들어와요. 문 꽁꽁 닫으시고요. 욕실 히터가 있으면 켜놓으세요. 두 번째로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놓으세요. 겨울에는 특히 미끄러지기 쉬워요. 물기도 많고요. 추우니까 몸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깔아놓으시면 좋아요. 요즘은 마트에 가면 미끄럼 방지 매트가 많이 나와요. 몇 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요. 욕실에 손잡이를 달아놓으세요. 벽에 붙이는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달아놓으셔도 일어나실 때 잡고 일어나실 수 있어서 안전해요. 특히 욕조 옆하고 화장실 옆에 달아놓으시면 좋아요. 네 번째로요. 겨울에는 목욕 시간을 더 짧게 하세요. 여름보다 5분 정도 짧게요. 온도 차이가 크니까 몸이 더 놀라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시는 게 안전해요. 5번째로요. 겨울에는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족분들이 집에 계실 때 하시고요. 지금 목욕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겨울에 목욕하실 때는 휴대폰을 욕실 문 밖 가까운 곳에 두세요. 만약에 욕실에서 어지러우시거나 뭔가 이상하시면 바로 전화하실 수 있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요. 겨울에 혼자 목욕하시다가 어지러우셨대요. 그런데 다행히 휴대폰을 욕실 밖에 두셨더래요. 욕실 문 열고 기어서 나가서 전화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분이 빨리 오셔서 병원에 가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휴대폰이 멀리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혈압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에 혈압 재는 기계 있으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많이 나와서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있으시면요. 목욕하시기 전에 한번 재보세요. 혈압이 평소보다 높으신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목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샤워만 하시거나요. 아니면 물수건으로 몸만 닦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반대로 혈압이 평소보다 낮은 날도 있어요. 이런 날도 목욕하시면 위험해요.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도 목욕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혈압이 어느 정도일 때 목욕하는 게 안전하냐고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요. 위쪽 혈압이 120에서 135 정도일 때가 가장 안전하대요.
아래쪽 혈압은 70에서 85 정도요. 이 범위에 있으시면 목욕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위쪽 혈압이 140 넘어가시거나요, 아니면 90 아래로 내려가시면 그날은 목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목욕이 꼭 매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은 쉬셔도 돼요. 이틀에 한 번 하셔도 괜찮고요. 사흘에 한 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목욕탕 가실 때도 조심하세요. 특히 대중목욕탕이요. 대중목욕탕은 물이 정말 뜨거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기도 탁하고요. 그래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대중목욕탕 가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응시키세요. 샤워기로 팔, 다리에 물을 천천히 끼얹으시면서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시고요. 마지막에 욕조에 들어가세요. 욕조에는 5분 이상 있지 마세요. 특히 한증막이나 사우나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온도가 너무 높거든요. 60 넘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중목욕탕 가실 때는 꼭 가족분이나 친구분하고 같이 가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요. 같이 가시면 서로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어머,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가요.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대중목욕탕에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아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죠. 대부분 혼자 오셨다가 사우나에서 너무 오래 계시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같이 가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예요. 올해 71이신데요. 평소에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신 분이세요. 운동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시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어느 날 저녁에 목욕을 하셨는데요.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20분 정도 계셨대요. 그리고 나와서 머리 말리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우셨대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다행히 바로 옆에 의자가 있어서 주저앉으셨는데요. 만약에 의자가 없었으면 바닥에 그냥 쓰러지셨을 거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하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목욕 후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래요. 평소에 120이었던 혈압이 80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뇌에 피가 제대로 안 가서 어지러웠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욕 시간을 줄이시고요. 물 온도를 낮추세요. 그리고 나올 때 천천히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뒤로 그 어머니께서는 목욕 습관을 바꾸셨대요. 물 온도를 38도로 맞추시고요. 시간은 10분으로 줄이셨대요. 그리고 나올 때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그랬더니 정말 어지러운 증상이 없어지셨대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 어머니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욕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가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했는데 하시면서 바꾸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는 예전 나이가 아니잖아요. 몸이 변했으니까 습관도 바꿔야 해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물이 미지근한의 시간이 너무 짧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적응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고요. 조금 덜 시원하더라도, 조금 짧게 하더라도 안전한 게 제일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해 드릴게요. 목욕 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첫째, 찬물 세수. 둘째, 창문 열고 찬바람 쐬기. 셋째, 바로 눕거나 앉기. 넷째, 물기 안 닦고 나가기. 다섯째, 바로 식사나 음주하기.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 8가지. 첫째, 욕실 미리 데우기. 둘째, 물 온도 38도에서 40도로 맞추기. 셋째,
15분 이내로 짧게 하기. 넷째, 천천히 일어나기. 다섯째, 물기 완전히 닫고 옷 입기. 여섯째, 욕실 문 천천히 열기. 일곱째, 따뜻한 차 마시기. 여덟째, 30분 쉬기. 겨울철 주의사항. 욕실 문 닫기,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손잡이 달기, 시간 더 짧게 하기, 혼자 하지 않기, 휴대폰 가까이 두기. 혈압 관리. 목욕 전 혈압 재기,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욕 안 하기, 혈압이 안정된 날 하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괜찮았어.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우리 몸은 계속 변해요. 작년까지는 괜찮았던 게 올해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사고가 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요. 나는 평생 이렇게 했는데 오늘만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위험한 거예요. 평생 괜찮았다고 해서 계속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한계선이 점점 낮아져요. 예전에는 고지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80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100까지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분들한테도 이 이야기 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있으시면요. 꼭 알려주세요. 목욕할 때 조심하라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같이 운동하러 다니시는 친구분들한테도 말씀해주세요. 목욕할 때 조심해야 한대. 특히 나이 들면 더 위험하대. 이렇게요. 우리가 서로 챙겨주면요. 다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목욕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몸 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세요. 목욕은 경쟁이 아니에요. 빨리 할 필요도 없고요.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안전하게 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욕을 할 때요. 그냥 몸만 씻지 마세요. 마음도 같이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 몸아, 고생 많았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욕이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시간이 돼요. 천천히 물소리 들으시면서요. 깊게 숨 쉬어보세요. 후 하고요.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오실 때도 천천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 몸은 소중해.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목욕을 혼자만의 명상 시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몸을 덮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으로요.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어떨 때는 서글프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약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변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에 지는 것처럼요. 젊었을 때 강했던 몸이 나이 들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더 사랑해주세요. 더 아껴주세요.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세요. 우리 몸은 일평생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몸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해요. 목욕할 때 조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너를 지켜줄게. 너를 소중히 할게. 이런 마음으로 목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요. 다음에 목욕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욕실 미리 데우고 물 온도 적당하게 맞추고 짧게 하시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물기 닦고 옷 입으시고 문 천천히 열고 따뜻한 차 마시고
푹 쉬세요.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욕실에서 어지러우시거나 이상하신 느낌 들면요. 절대로 참지 마세요. 바로 앉으시거나 욕조 가장자리 잡으시고요. 가족분들 부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목욕 때문에 다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계시면요.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목욕 잘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그럼 그분들도 조심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심 갖고 챙겨주면요. 이런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요. 주변 분들도 같이 조심하시게 도와주세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병원 선생님들 말씀도 듣고요. 실제 사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요. 정말 안전해요. 목욕 사고를 많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낫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목욕 습관 바꿔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시면 완전히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나면 평생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실천해 주세요. 오늘 저녁 목욕하실 때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욕실 미리 데우시고요. 물 온도 확인하시고요. 시간 짧게 하시고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편하네. 어지럽지도 않고.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세요. 목욕 하나 조심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전하게 목욕하세요. 그래서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가족분들이나 가까운 병원에 여쭤보시고요.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혈압, 혈당 체크도 자주 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해요. 그 건강 지키는 것,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오늘부터 목욕 습관 바꿔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꼭 말해주세요. 목욕할 때 조심해.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